노란색 유채꽃이 피어있는 섬마을 바닷가. 5월 봄 소식이 조용히 찾아든 충남 보령시의 어느 작은 한 섬마을 허육도. 정숙 씨가 집을 나선다. 이곳의 유일한 젊은 아낙 정숙 씨는 오늘도 시어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거기 있었어? 저희 어머니는요? 할아버지네 갔다 가네. 아, 아버님한테 갔어요?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네. 아버님이 건물이 나가신지 싶은데. 여기 계시네. 아, 어머니 안 오셔서 깜짝 놀랐지. 시어머니 혼자 동네 마실 나온 게 뭐 그리 깜짝 놀랄 일인가 싶지만 가셔요, 어머니. 집에 가서 사서 드셔요.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팔을 다듬고 있다. 다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어딜 가나 며느리 등을 보고 걸어야 마음 편하다 하시는 분인데 너무 오래 며느리 곁을 떨어져 있으니 뭔 일인가 찾아 나설 수밖에요.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 그런데 또 신발을 주섬주섬 챙기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떡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건지. 편하게 앉으세요. 사람네들 있는 데는 따라가야지. 거기 따라가서 뭐 하시게요? 죽어야지. 그러시고 싶으세요? 진심을 말하세요. 진심을. 진심은 더 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가끔 이렇게 어머니는 딴 세상 사람들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럴 때면 가슴 언저리가 먹먹해 오지만 어머니는 오죽하실까 싶어 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정숙 씨. 그녀는 영락없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인가 봅니다. 타이틀 자막: 허육도 가족의 아파도 사랑. 무틀 뒤로 하고 바다 물살 가르며 30분가량을 들어오다 보면 단 7가구만이 오밀조밀 모여 사는 작은 섬 허육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바닷가를 거닐고 연보라색 꽃은 산 언덕에서 한들거린다. 계절의 온기 따라 갖가지 생명을 틔워 사계절 자태를 뽐내는 것이 자연인데 사람의 온기까지 더한 이 집 뒤 텃밭은 매 끼니의 신선한 반찬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황정숙 씨 44세. 먹이나물. 어릴 때 나는 거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뜯어서 먹었어요. 시구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뭐 사서 먹었지 뜯어서 먹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거의 다 뜯어서 자급자족 하는 편이에요. 가게 하나 없는 섬생활 5년째 주부의 놀라운 적응력이랄까요. 선착장. 눈만 뜨셨다 하면 바다로 출근 도장 찍으시는 시아버지 곁엔 보조 일꾼인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바닷농사로 자란 아들이지만 무태서 돌아와 어부가 된 지는 5년째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선에 오른다. 바다의 불청객인 갈매기 떼가 또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갈매기들을 쫓아낸다. 얼마 없는 우럭먹이를 얄미운 갈매기 녀석들이 틈만 나면 노려대니 속상할 수밖에요. 육지에서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이. 남편 한기용 씨 44세. 편한 육지일을 놔두고 시도 때도 없이 신경 써야 하는 바닷일을 물려받겠다니 아버진 내심 안타깝습니다. 기영 씨와 아버지가 나룻배를 타고 간다. 아버님 돌아오시는 밥때 맞추기 위해 바빠진 아침 준비.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곁에 딱 붙어 계십니다. 목욕물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해오시던 행동을 갑자기 잊어버리신 어머니. 이제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신다. 아유, 살았다. 물 드시고 싶을 때 물만 생각하셔야지. 다른 거 생각하시고. 요즘 들어 부쩍 기억을 놓치시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숙 씨가 부엌 싱크대에서 쌀을 씻는다. 며느리가 밥을 짓는 사이 또 어머니는 뭔가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문이 안 닫아진다고? 시어머니는 현관 미닫이문의 안쪽과 바깥쪽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어머니, 응? 왜 문을 양쪽을 다 잡으시지? 이거를 이렇게 당기시고 그리고 문 닫으실 때 이거 봐봐.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마세요. 응? 응. 한쪽만, 이것만 이렇게. 너무도 일상적인 행동 앞에 까막눈이 돼버린 기억. 다시 찬찬히 새겨 놓으시려는 듯 어머니는 한동안 문고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안 돼.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미닫이문을 열었다 닫는다. 그렇게 심하게 그렇진 않지만 항상 어머니가 깨끗한 맑은 정신이 아니시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연세가 있으셔서. 정숙 씨가 오이를 썰어서 양념에 묻힌다. 삼시세끼 밥상 위엔 국과 반찬 한두 가지씩은 꼭 새로이 올려놓다 보니 외지 사람 눈엔 몇 끼가 진수성찬입니다. 아버님, 정숙 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장난 발라요? 식사 때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차지. 누구 거요? 어머니 거예요. 그냥 발라줘. 예, 발라줬어요 방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집 풍경과는 달리 아이들 입에 밥 넣어주느라 바쁜 건 남편입니다. 남편 기용 씨가 7살 민규와 4살 승현이의 밥을 챙겨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행동은 4살 배기 딸보다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주엄마랑 같이 앉았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좋아요 언니? 저랑 앉아 있으면 맨날 싸우는데. 싸우는 점 따로. 안 먹어? 좋은 점 따로. 힘든 점 따로. 맞아. 좋은 점 따로, 그런 점 따로. 여러 가지요. 물 한 번 먹어. 37 늦은 나이에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던 정숙 씨. 그때만 해도 무처녀였던 그녀는 섬생활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섬에서 살자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거였죠. 일을 하면 자루지는 듯이 딱 가게에 맞춰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으면 서로 웃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살 배기 아들의 유치원 등굣길엔 꼭 통과해야 하는 웃지 못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잖아. 싫어. 빨리 와. 아빠는 바로 이 순하게 생긴 바둑이 때문인데요. 와. 아들 민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계집 앞을 쏜살같이 달려간다. 와, 귀엽네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여기는 학교가 저기 원산도로 섬에 있어가지고
그 통학산이 매일 아침 저녁 이 애들을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래요. 매일같이 어린아들을 바다 건너 통학시켜야 하는 섬 생활. 기영 씨가 민규를 무릎에 앉힌다. 2살 된 아들 민규를 안고 처음 섬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교육 걱정은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또래 친구 하나 없는 섬에서 키운 탓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건 아닌지 내년 아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규가 아빠의 볼을 꼬집고 장난을 친다. 어린아들을 홀로 배에 태워 바다를 건너게 할 때면 갈등이 더욱더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육지로 다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무래도 육지하고는 도시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엄청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대천 지역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생각 중에 지금. 하지만 그 생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노부모를 두고 섬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버님이 안 보내셨는데. 아침 밥상 정리거리가 한가득인 복잡한 주방 안을 비집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붙어 계시고 싶으셔? 나? 정숙 씨가 밀폐용기 뚜껑을 닫는다. 그래요. 가실 사람은 가시고 어머니는 저 옆에 딱 붙어 계시고 그러시면 되지.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섬 사람에겐 바다가 없어서는 안 되듯 시어머니에겐 며느리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정숙 씨가 그물에 펼쳐놓은 새우를 걷는다. 어머니 거기서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내미셨지만 그물 하나 잡아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마음에 괜한 서글픔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보던 건데. 그래 해보시던 건데 됐어요. 놔뒀다가 엄마 요 약속 꼭 지켜니. 네 제가 좋은데 다 보내드린다니까. 그것도 그거지. 그것도 뭐 그거지만 또 뭐 아니 내가 이런 말이나 좀. 좋은데 보내드린다는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야 저기 잘 챙기라고 정도 보지. 애기들이랑 민규 애비 잘 챙기라는 거요? 응. 예 그럴게요. 그런데 가만 보면 고부간의 대화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억은 놓치는 대신 어머니 세계만의 기억은 또렷이 꺼내고 계셨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치매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아주버님한테 병원에 이제 큰 병원에를 알아가서 그거를 지금 계속 약을 드시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지내니까 그게 치매가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 알지만 사실은 형제들은 잘 몰라요.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랑 이렇게 모셨었거든요. 그거를 치웠어요. 방 한켠에 차려놓고 신을 모셔오던 어머니의 법당을 2년 전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정리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빙의라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방문 위에 부적 한 장이 붙어 있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교회 믿으라고 거 싫어. 어머니 저 교회 안 가고 절에 간다니까요. 절에도 싫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럴 때면 며느리인 정숙 씨도 예민해집니다. 하도 서운해서? 뭐가 서운해서? 저한테 서운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서운한 거예요? 어머니 안에 그 뭔가와 기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땅 파고 근데- 있지. 누가 땅 파고 묻었어?
시어머니는 부처상을 땅에 묻었다고 얘기한다. 너도 있었고. 어머니 또 거짓말 하시네? 해봐. 거짓말은 그려. 어머니 제가 부처님 언제 만졌어요? 저녁 때. 저녁 때? 제가요? 응. 어머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지 제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 부처님 다시 갖다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 정신 차리실 거예요? 싫어. 왜 싫어요? 이제 갖다 드린다는데 왜 싫어요? 안 돼도 싫어. 언제나 살갑던 며느리도 이때만큼은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물림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받으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아니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알고 있던 치매가 이게 아니구나.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 시어머니가 신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고 묻는다. 보내고 밤에도 보내고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진짜 마음으로 가라고 해야지. 이제 없다 가라 해야죠. 이제 나는 너네들한테 해줄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라 해야지. 우리 며느리도 안 되고 우리 자식도 안 되고 손주 손녀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라 안 해야지.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